코스피 3000시대를 연 한국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지난 한 주 코스피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300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혼돈의 증시 상황을 짚어보고 유독 한국 증시가 더 흔들린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부 이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지난주 우리 증시만 흔들린 건 아니죠? 네, 그렇습니다. 세계 증시도 변동성의 영향으로 크게 출렁였습니다. 네,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내 테이퍼링, 즉 풀린 돈을 걷어들일 거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네, 테이퍼링 이야기가 사실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 단행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왜 흔들린 겁니까? 네, 테이퍼링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거라는 신호가 왔기 때문입니다. 예. 네, 지난주 7월에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했습니다. 당초 내년 초쯤으로 예상됐었죠. 예. 또 골드만삭스가 오는 11월 테이퍼링을 공식 발표하고 내후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불안감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. 그런데 한국 증시는 거의 파랗게 질리다시피 했어요. 시가총액이 100조 원 정도 날아갔는데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? 네, 반도체 업황 우려로 이미 한 차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는데요. 예. 주가 하락의 시발점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입니다. 메모리,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말 그대로 공급 과잉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. 이 보고서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.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에 나서면서 전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18.4%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32%나 떨어졌습니다. 아니, 그동안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을 언급하면서 이제 호황을 기대하고 또 전망을 했었는데 외국계 투자은행 보고서 하나 때문에 이렇게나 흔들린다고요? 이해가 안 되는데요. 네, 4년 전을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. 예. 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는데요. 2017년 11월 고마웠던 메모리 잠시 멈춰야 할 시간이라는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정점이 지났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. 네. 이 충격 때문에 당시 하루 만에 주가가 5% 넘게 빠져 시총 1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. 정말 비슷했군요. 그래서 이 보고서의 전망은 맞았습니까? 네,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보고서 발표 2달 후인 2018년 반도체는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맞았고 삼성전자는 2018년에 영업이익을 50%대를 기록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네, 물론 시장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피해본 개미들은 분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결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. 자, 그런데 우리 증시 이제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까요? 네, 관건은 바로 델타 변입니다. 확산세에 따라 테이퍼링 시기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댈러스 연준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가 델타 변이 영향에 따라 테이퍼링을 늦출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결국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주식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거라는 관측입니다. 연초에 주식시장 화랑으로 뛰어든 영끌족들이 참 많은데 걱정이군요. 네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